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44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슈프라밸브라 에올틱 시노시스로 연관되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슈프라밸브라 에올틱 시노시스는 저번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올틱 밸브를 조금 지나서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시계 모양 형태, 모래시계 형태로 나타나는 타입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신드롬이라는 것에서 잘 호발하곤 합니다. 이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문제풀이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드롬이 있을 때 아워글래스 타입으로 생기는 슈프라밸브라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동반될 수 있구나 체크 좀 해두실게요. C번 보시면 파라스터럴 롱뷰를 잡았을 때 어센딩 에올타 쪽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뷰를 잡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가는 부분에 어브노멀티 생기면서 또 코로나리 아테리 쪽도 딜라테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좁아지기 때문에 혈액 흐름에 좀 문제가 생겨서 딜라테이션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반면 레프트 벤트리클의 볼륨 오버로드는 좀 연관되는 키워드를 보기 어렵습니다. 나가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볼륨이 커진다기보다는 좀 압력이 높아지는 좀 프레셔 오버로드와 연관되는 키워드가 더 맞다고 유출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문제 보시면 어차피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 베이스인 에올틱 스테노시스에서 몇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좀 내용 보시면 금방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447번 문제로 좀 이제 넘어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 자체가 밑에 있는 한 가지의 질병을 설명하는 문장이거든요. 어떤 막 구조물이 스트레칭 돼서 랩 사이드 오브 인터벤트리클 septum 쪽에서부터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엔테리어 리플렛 마이트랄 밸브까지 늘어진 어떤 멤브레인이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벤트리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또 막성 구조물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에올틱 밸브를 지나서 좁아졌던 슈프라 밸불라 스테노시스였다면 지금은 에올틱 가기 전에 이 아래쪽에서 생겨난 어떤 스테노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디스크리트 서브 에올틱 스테노시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올틱 밸브 아래쪽에서 어떤 막성 구조물들이 관찰이 되면서 AS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이걸 설명한 문장이 바로 위에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설명되는 그림은 바로 이 영상이다. 이 정도 내용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플러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어서 이쪽에 좀 설명을 좀 천천히 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플러 문제 많이 어렵긴 한데요. 계산 자체가 마치 무슨 계산기를 두들려서 풀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장 가시면 손으로 풀 수 있는 충분히 간단한 곱셈이나 나눗셈 정도지 여러가지 복잡한 수식을 넣어서 계산하는 공학적인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계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겠죠. 충분히 손으로 풀 수 있고요. 몇 가지 패턴만 익히시면 문제풀이 하시는데 어렵지가 않은데 대신 여기 도플러 파트에 있는 문제는 수시로 여러 번 풀어보시고 좀 숙달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너무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도플러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플러의 원리부터 도플러 변이, 여러가지 칼라나 펄스 도플러의 차이점,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다뤄지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문제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고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너무 편향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 개념 베이스를 훨씬 더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플러 파트에서 이것부터 채우시고 문제풀이는 나중에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44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좀 굉장히 긴데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플러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도플러 공식 문제거든요. 우선 공식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EFV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게 도플러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는 그냥 붙게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검사할 때 들어가는 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는 속도 값인데 이거는 고정 값이에요. 바뀌는 값이 아니라 이미 고정이 되어져 있는 값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측정되는 속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파수의 값입니다. 설정되어 있는 주파수의 값. 그러면 위에 있는 분자의 값이 높아지게 되면 이건 점차 도플러 변이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인자들의 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도플러 변이가 적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고주파수를 사용하면 도플러 변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반면에 낮은 주파수를 쓰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요. 주의할 점은 이 코사인 세타 값인데, 이것은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앵글이 올라간다는 거죠.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코사인 세타는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값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나오는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함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꼭 피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돼요. 주파수나 이런 분자들은 다 올라가면 값이 올라가지만 코사인 세타는 앵글 값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그런 함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음속은 고정값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문제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A번에 대한 설명, 지금 일단 도플러 공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A번은 문장이 길긴 한데 간단히 보면 적절한 앵글 값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앵글을 잘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적당한 플로우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B번 같은 경우는 도플러 시프트의 정의예요. 이제 트랜스미트 하는 또 이제 프리퀀시가 중요하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도플러 변이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값의 영향이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는 분자값에 EFV라는 값이 있었죠. 주파수의 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도플러 시프트가 결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맞는 보기로 볼 수 있겠죠. 네, C번 같은 경우가 틀린 정답이 되는데요. 지금 속도 값은 바뀐대요. velocity, red blood cell, 적혈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음속은 고정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보기로 선택할 수 있고요. 코사인 0도가 1이에요. 90도로 갈수록 0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값을 얻기 위해서는 좀 평행하게, 앵글을 평행하게 스캔해라. 맞는 값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값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나란하게 값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문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긴 것 같지만 도플러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항상 이런 식으로 바로 적을 수 있도록 암기를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플러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49번 같은 문제는 보시면은 송신했던 주파수와 받은 주파수 사이의 변화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바로 도플러 변이를 정의해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냈을 때와 받았을 때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또 변이 값을 도플러 시프트라고 한다. 이 부분 간단하니까요. 문장과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5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노멀 피크 벨로시티, 간혹가다 정상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어틱 밸브에서 측정되는 노멀 피크 벨로시티에서 가장 높은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상값을 외워야지만 좀 풀 수 있는 문제죠. 따로 계산하거나 연결고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단순 암기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노멀 벨로시티를 정리해 봤는데요. 또 가장 낮은 것은 트리커스피드 쪽에서 검출되는 도플러 값이 가장 적었고,
반면에 에올틱 밸브가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1에서 1.7까지 측정이 되고요. 또 랩사 쪽은 원래 압력이 높기 때문에 1 이상 측정이 될 수 있고요. 라이트 쪽은 1보다 좀 적은 값이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 에올틱 밸브에서 가장 높은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올틱 밸브는 모든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겠죠. 에올타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런 수치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정황상 에올틱 밸브기도 하고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령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도플러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